자,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권영신 한양대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영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정윤아 씨가 지금 육성 증언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정윤아 씨 얘기를 들어보면 왜 유독 어머니 최순 씨와 안 좋은 얘기들만 들리는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정윤아 씨 첫 육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우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그때라서. 자, 정호김 의원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합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 글쎄 말이에요. 모녀지간에 저는 저런 경우는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엄마가 어쨌든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네. 그러면 자기 엄마의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기 엄마기 때문에 그 걱정하는 이야기가 한마디쯤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엄마와의 사이가 매우 나쁘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나빠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나는 네. 지금 그동안에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잠적해 있으면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서 그 최순실이 한 일과 자기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트레이닝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나쁘고 자기는 그 말을 탈 생각도 없었고 뭐 그래서 독일에 온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지 이제 저거를 반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증이라고 한다면 네. 최순실이 독일에 지금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기도 그렇죠. 했고 또 사업체를 만들어서 비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어떤 자금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엄마와 말도 안 했다 그러는데 작년에 그 호텔 구입한 네, 호텔에서 네. 그 최순실의 생일 겸 그 호텔 소위 이제 개소식 비슷하게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6월 네. 23일인가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그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이 주도하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일정 정도 법적인 조력과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모친과의 관계는 또 그동안의 그 저 딸의 뭐 행태라든지 엄마에 대한 그 딸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일화 같은 것을 볼 때 모녀 사이는 상당히 좋지 않고 엄마를 상당히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유라 씨가 갑자기 전 남편이죠. 남편과 이렇게 결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어머니 최순실 씨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 신주평 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에서 뭐 태도나 이런 거에서 무시하는 경향은 솔직히 받긴 했었죠. 현재 장래 각자의 재산에 관해서는 그냥 약속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재산에 대해서는 건들지도 않고 최순실 씨가 쓰자고 했죠. 애초에 저는 돈 보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아이 하나만 그러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걸 써놓으면 근데 확실히 저의 의지는 있잖아요. 보여줄 수도 있고. 자, 고영 교수님. 예. 지금 좀 신주평 씨가 전에 채널A와 그렇죠. 인터뷰에서 얘기를 예. 했던 건데 이 재산 포기각서까지 썼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같이 독일에서 지낼 때도 상당히 좀 불편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오면은 자기들하고 있기가 불편해서 호텔에 가서 살았다. 네. 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정유라 씨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1차적으로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서 어머니와 여러 네. 가지 그 자금 세탁 문제라든가 삼성과 관계, 네.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이런 데 같이 엮이고 싶지 않다는 네. 그런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네. 어머니에 대한 그런 잠재적 불만 이런 것들이 쭉 쌓여 왔었고 애들이라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않습니까? 따로 살았다. 말만 맨날 타라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네. 공부 잘하는 애도 공부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것도 똑같은 것처럼 네. 그런 것이 쌓인 데다가 또
신주평 씨, 네. 특히 뭐 지금 신주평 씨가 이야기한 대로 신주평 씨에 대한 불만이 최순실 씨의 불만이 보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무슨 조폭을 동원해서 네, 서로 뭐 그런 떼려고도 얘기죠. 했고 이 재산 또, 포기각서까지 실제로 장시호 씨 네. 동원해서 애기까지 또 네. 이미 임신을 했는데도 애락했고 그 신림동에서 돈거면서 또 최순실 씨가 2천만 원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대로 쓰고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 뭐 신주평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말을 타면서 정의로와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오직 마음에 안 들었으면 용돈을 주대도 던져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용돈을 던져주면 그 신주평 씨가 주스면서 뭐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네. 워낙 마음에 안 드니까 오직에 그 재산 포기각서까지 쓰라고 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네. 보니까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아직은 네.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아서 네. 여전히 그런 알겠습니다. 갈등 관계, 그렇겠네요. 심리적 갈등 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덴마크 현지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존택 덴마크 한인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전택입니다. 네네. 자, 지금 정유라 씨 체포 소식은 지금 벌써 알려졌을 겁니다. 정유라 씨가 예. 처음으로 본인 입으로 지금 본인의 신경을 토로했는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예, 들어봤습니다. 지금. 네,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보시기에. 아마 좀 교민 사회에서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짜고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네. 예. 실제 교민 사회에서도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좀 보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좀 약간 순수하게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예, 그러죠. 네. 근데 실제로 정유라 씨는 저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는 보도인데 덴마크 현재 아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불법 체류가 아닙니다. 신문에 난 것으로는 네. 불법 체류가 아니고 한국에서 엄마의 비리와 대통령의 탄핵과 관계되어 있는 네. 한국에 수배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 그러니까 정유라도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한 불법 체류가 아니다. 네. 예. 이 나라 신문에서 지금 아, 그렇게 덴마크 현지 계속-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지금 한간에서는 덴마크가 좀 인권 의식이 상당히 강하니까 정유라 씨가 이제 범죄 인도 청구 등 복잡한 절차를 이제 밟게 된다면 국내 송환 자체가 좀 늦어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덴마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네. 그다음에 불법이라든지 이런 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저는 빨리 한국으로 보낼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범법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대처한다, 뭐 이런 취지겠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유라 씨가 아마 최순실 씨와 같이 처음에는 독일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최종적으로 정유라 씨가 체포된 곳이 덴마크라고 하니까 최순실 씨가 처음에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을 때 그게 독일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 그 아마 여러 가지 네티즌들이 콘센트 위치를 보고 이게 혹시 덴마크가 아니냐, 그 사진에 나온 여러 콘센트 위치를 보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눈치가 챌 수 있나요? 그러죠. 그때 네티즌들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실제 저희가 여기서 봤을 그 콘셉트는 LY라고 데니쉬가 덴마크만 프로덕션하는 콘센트예요. 네. 아주 유명한. 네. 그 다음에 다음 조건으로는 최순실 씨가 그 다음 바로 귀국할 적에 프랑크푸르트가 아닌 영국으로 갔을 때는 그렇죠. 얼부에서 런던이 아주 좋은 루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월보에서 비행기가요. 런던까지 바로 직항이 바로 있어서 가깝게 갈 수 예, 있다는 얘기군요. 예, 네. 매일 아마 2편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서울 도착했다 해서 런던을 통해서 도착했다고 했을 때 네. 지금 거기에 있구나. 그 다음에 마장이요, 승마장이 네네. 덴마크 승마장이 보안 요원이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보안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까?
예. 그 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안요원을 갖고 출입을 관리하는 마장이 하나도 없어요. 네, 덴마크에는. 그리고 네. 그렇게 그런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말들이 나왔고 우리 한국 기자들이 갔을 때 못 들어오게 하고 보안으로 철도하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뭔가 누가 뭔가 있다. 해줘서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마 덴마크 북부에 있는 월부르라는 도시가 교민이 지금 살고 있는 교민 한 20명 정도라는 지역이어서 실제로 잘 이렇게 알려지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었던 거예요. 정유라 씨가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상당히 노출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점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죠. 얼부라는 도시는 덴마크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인구는 20만 명이고요. 네. 교민은 20명이라도 현재 거주자로 영주하면서 사는 사람은 한 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학생입니다. 네. 그다음에 교민은 연세가 늘 많은 분이고 젊은 사람이 한 35세에서 40세에 한 3명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유라 씨가 그 전에도 왔었고 네. 승마장이 아주 유명한 승마장입니다. 네. 드라스를 하는. 네. 그래서 아마 숨어있기가 아주 좋을 겁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앞부분에서 덴마크 현지 언론이 정유라 씨 체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현지 언론이나 이렇게 좀 분위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덕분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랄지, 정순실의 부패랄지, 아니면 권력남용이랄지, 이런 것 등등이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정유라가 왜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정유라가 누구인지, 네.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나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아시아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등등, 네. 모든 것이 자주 올라옵니다. 네. 이게 좀 좋은 소식이 그쪽에서 보도됐으면 하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조금 불편하시겠습니다. 네. 예, 좀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